예, 오늘 제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사람이라는 주제라고 나누려고 하고요.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이게 제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예명 아니고 중간에 바꾼 거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건 아니겠죠? 이제 외할머니가 지으셔가지고 어릴 때 좀 고생이 많았는데, 우선 이름이 저만 특이한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이름이 특이해요. 제 동생도 외할머니가 지으셨는데 이름이 보호예요. 나보호.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영어 별명 헬프미 이런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초등 때 거의 뇌를 안 거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놀림받고 힘들었고, 친구들 중에 갑자기 새학기가 되면 갑자기 칠판에다가 나도움, 나라도움 적어놓고 엄청 놀리고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에 좋은 거는 이제 그나마 요즘에 좋은 거들, 이제 이름이 특이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 저밖에 안 나온다 이런 좋은 개인적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항상 제가 피해봤던 기억인데, 저랑 같이 이제 대학을 갔던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는 남자인 거예요. 남자친구고 남자 사람 친구인 애가 있는데 걔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애한테 자기야 어디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니까. 이 남자애가 친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나 도움이랑 같이 있어.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오해한 거죠. 화를 내면서 미쳤냐? 정신 나갔냐? 이 남자애가 커밍아웃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 사람 만난다는 이런 게 아니라 남자인 사람 친구 만난다는 얘기인데 여자는 오해해가지고 설마 그 도움이라는 애가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해명을 했죠. 근데 항상 아시다시피 해명이 안 되잖아요. 항상 여자분이 이렇게 오해하면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상당히 미안한 친구가 있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이름도 이렇게 말하지만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학교의 교육 세워간다. 이게 저희 소개한 말 중에 하나고 함께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소개하는 말인데, 왜 이런지는 이후에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살다 보니까 이게 최근 제 왔다 갔다 했던 지역들 명단들이에요. 이게 제 최근 경로 저의 일상인데,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원래 집은 전주예요. 집이 전주인데 오늘 좀 전에 청주에 있는 학교 방문하고 올라왔고, 여기 끝나고 내일은 또 서울에 점심까지 있다가 저녁 때는 또 칠곡이라는 지역 아세요? 대구 옆에 있는 칠곡, 거기 가서 또 대학교 방문 있고, 또 수요일 날은 그나마 서울이지만 또 목요일 날에 또 다시 또 전주 내려갔다가 주일 날은 또 이렇게 부산 쪽 갔다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디야? 동아방송대 아십니까? 동아방송대에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 10년 이상 이어왔던 교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의 제자 교회 후배들이 세워가지고 이어졌던 모임이 또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요즘의 삶이고 근황인데, 물론 이게 저의 꿈은 아니었겠죠. 이러고 살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 사람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맡은 어떤 역할, 사명, 부르심 가운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걔들을 만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학교 안에 기본적으로 저는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학교 예배모임 기도모임 세우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기도 모임 말고도 그냥 애들이 고민 상담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것 뿐인 건데, 어쨌든 애들을 쭉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건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만남으로. 혹시 앞에 불만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제가 끌까요?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만 보면 돼가지고. 살짝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좀 안 보이길래 제가 보여드린 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사실 결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고 관계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불과 예전만 해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정말 감사하게 많은 은혜가 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감사하게 30배, 60배, 100배 가까운 감사 은혜들이 있던 시대도 있었지만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애쓰시고 고생하시지만 결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타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치기도 하고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요즘 한국교회든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삶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발견된다고 해야 되나? 재발견된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명한 말 중에 관계 중심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그러니까 원래 원글은 청소년은 이래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않은 말이 있고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은 많아요. 어떤 웹툰에서는 사람은 옳은 사람 말 듣지 않아 좋은 사람 말 듣지라는 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사람은 단순히 그 말의 내용이 좋다고 단순히 그 내용이 뭐 좋은 말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말해주는 말인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라는 말이 사실 청소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통하는 말인데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은 정말 잘해요. 정말 청산유수 막 감동적인 말을 하는 분인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말하죠?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입만 살았어. 천국 가면 입만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뭔가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좀 말이 세요. 욕도 잘해. 또는 다혈질이야. 근데 그분이 나랑 관계가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좀 말이 세고 좀 그래도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심성은 좋은 분이야. 우리가 말하면서 용납해 주는 것처럼 결국은 단순히 말이 좋다고만 듣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심겨진다. 그만큼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고3 때, 지금 이제 고3 애들 수능 보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D-Day 4일인가요? 뭐 5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일이겠네요. 제가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 가운데 저 어릴 때 기도 제목이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보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엄청. 지금도 제가 좀 말을 좀 느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엄청 빨랐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 빨라진 거고 원래 엄청 늘었대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저랑 한 10년 이상 알던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저를 보고 형, 오빠 뭐 하는 말이 형 20살 때 20살 때 말 진짜 느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 반가워,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말 엄청 느렸대요. 느린 보처럼. 근데 제가 이게 바뀌게 된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이 아니라 저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남고 나왔고 이렇게 얼굴을 못 쳐다보고 그랬어요. 특히 새로운 분들 보면은 엄청 부끄럽고 이 눈들이 많잖아요.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거리낌이 없지만 그만큼 저한테 이게 엄청난 컴플렉스였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랬어요. 막 빡세게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제가 180도 바뀌기를 꿈꿨지만 안 되고 막 좌절하고 애도 안 되는 이런 뭐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가 저한테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수능 끝나고 이제 고3들끼리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전주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게 됐던 건 맞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움아, 너 웃어. 너 안 웃으면 무서워 보여. 그래서 상처받는 거죠. 나 그냥 사는데 괜히 무섭다 그러니까 뭐 화낸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웃으라고 무서워 보인다고 뭐 어려운 일이 있냐고 그냥 마음이 어두웠던 거죠. 더 상처받고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시기에. 걔는 전라도 광주에였어요. 저 전주 사람인데 걔가 별명이 이거였어요. 어떤 거? 은혜 받은 꼴통. 뭔지 아시겠죠? 은혜 받은 꼴통. 딱 봐도 아시겠지만 놀던 애였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맨날 막 술, 담배 기본이고 돈 뺏고 주먹 쓰고 이런 애였는데 감사하게 은혜 받고 달라진 거죠. 어떤 식으로?
의대 받는 꼴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대학을 경호학과 갔어요. 몸은 좋았으니까 경호학과 갔고, 뭐 나중에 군대 갔다 돌아와서 전과 했어요. 사회복지로. 그러다가 지금 뭐하면 목회예요. 네, 목사님 되셨는데, 물론 또 일반 것도 아니에요. 막 요즘에 광화문 같은데 예전에 막 할 때 막 머리 밀고 막 이런 애예요. 좀 놀던 애였으니까. 근데 걔가 몇 년 전에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아, 왜? 요즘 애들 무섭다고. 지 얼굴이 더 무섭게 느꼈는데 본인 얼굴 생각 못하고 요즘 애들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던 아이도 요즘 애들이 무섭고 뭔가 좀 뻘쭘하고 어색한데 하물며 저처럼 이렇게 선량하고 착하게 살았던 아이가 안 무서웠겠냐는 거죠. 엄청 무서웠어요. 저 힘들었고 근데 그런 애도 무섭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걔는 이미 놀아봤던 애였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애들과 어울리기에 너무 쉬운 기질과 자질이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이 무서운데 저는 안 들었겠냐는 거죠. 저도 엄청 무섭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걔와 저의 살짝 다른 점은 포기는 하진 않았다. 아 이게 나의 한계야. 어쩔 수 없으라고 단정짓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시지만 옛날에 처음 쓰신 폰이 다 어떤 폰이었어요? 질문할게요. 다 그런 폰인데 혹시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그 나이대 학년을 따진다면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1학년인데요? 엄청난 집이네.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중학교 대학교 1학년. 왜 이 말씀 드리면요 핸드폰을 언제 처음 썼냐가 나이대 결정이 돼요. 예, 딱 중학교는 다 20대이세요. 무조건 20대야. 근데 지금 대학생 이상인 분은 무조건 다 30대가 넘으신, 그죠? 그게 넘으신 분들이에요. 뭐 나이 중에 20대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 20살 이상 써서 하신 분들은 다 무조건 30이 넘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 말하면은 제가 처음 핸드폰 썼던 폰이 어떤 폰이면 애니콜 아세요? 애니콜 256 칼라 처음 나왔을 때 고3 때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고3 때 처음 썼는데 애니콜 256 칼라 그 음도 그 배경음악 뭐죠? 그 노래 나는 것도 요즘처럼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16비트 화음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칼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핸드폰을 처음 써본 거예요. 그전까지 저한테는 어떤 폰이죠? 집전화밖에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전화 해봤겠습니까? 핸드폰 처음 써봤을 때 문자는 보내면요 답장이 오니까 고민하면서 답장할 수 있지만 전화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어색한 거예요. 전화해봤어도 집전화에서 특히 집전화에서 엄마 아빠랑 그냥 정보 전달 수준이겠죠.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사줘 이런 식의 대화지 제가 30분 이상을 1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화를 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색한데 당연히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으니까 고3 수능 끝나고 그 활동하면서 전화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A부터 Z까지 꼰대 짜놓고 전화했어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안 해봐서 알죠. 전화할 때 안녕, 전화하고 무슨 질문 던지고 뭐 답장하면 어떻게 바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전화했는데 알다시피 전화라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대화는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3초포로 빠지고 뭐 질문과 전화하는 얘기로 끝나고 하는 거예요. 전화 끊고 막 이불킥 하고 내가 이마를 왜 자책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게 저였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포기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한계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성격이라고 단정짓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한 거는 기타밖에 포기한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기타만 못 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다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내가 포기한 거, 나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물론 뭐 베테랑처럼 뭐 엄청난 전문가처럼 못하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 우리가 여기 정철 뭐 관동별국 말고 정철이라는 요즘 현존하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카피라이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런 문구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면 더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면 더 되진 않는데요. 그잖아요.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면 되진 않는다. 하지만 하면 는다고. 하면 는다는 말처럼 그 말을 이제 믿는 사람인데 아무튼 결국은 하다 보니까 늘긴 하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애들 대화하는 것도 정말 뻘쭘하고 어색한 아이들이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만나던 어떤 상관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그 관계성을 맺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10년 이상 정말 개고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불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갭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죠? 어떤 게 다른 점일까요? 많죠. 어떤 분은 말을 한다 많지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하나는 도구를 쓴다는 거. 그죠? 도구를 쓴다는 게 인간이 다른 점이죠. 물론 동물도 요즘 아이패드 쓰더라고요. 다 이거 하고 노는데 만들지 못하잖아요. 핸드폰 못 만들고 인간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도구를 쓴다는 건데 도구를 통해서는 조금이나마 애들과 소통할 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퀘스천 카드, 질문 소통 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들 만날 때 항상 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뻔한 질문? 저번 주 잘 지냈어? 뭐 기도 제목이 뭐니? 뭐 있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뭐 거의 이런 질문이 뻔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쁜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런 질문 처음 들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를 5년, 10년 들어보세요. 이거는 관심인지 맨날 뻔한 질문이니까 그 말이 관심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저번 주 뭐 먹었어? 뭐 힘든 일 없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게 정말 궁금하니까 근데 맨날 듣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잘 지났어요. 뭔 일 없었어? 예.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의 알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단절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쓰시면은 보다 더 조금이나마 애들과 다양한 질문이 담겨 있다 보니까 애들과 소통할 때 조금이나마 이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애들이 요즘에 게임하는 거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약간 게임하듯이 뽑고 대화하고 또 미션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쓰기 좋아요. 그래서 질문 소통 카드, QQ 카드 또는 요즘에 CCC에서 브릿지 카드라고 이런 비슷한 게 나왔어요.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뽑으면은 질문들이 있고 또는 뽑았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커피 하나 쏘기 뭐 있잖아요. 같이 색깔 찍기 뭐 뭔가 미션들 섞어놔가지고 하는 게 요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하다 보니까 애들과 조금이나마 막막하게 너무 뻔한 질문을 했던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의 생각들을 고민들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게임하듯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걸 좀 구입하셔서 애들과 모임할 때 그죠? 뭐 분반 공부든 그냥 만났을 때 뻔할 때보다 이런 걸 쓰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솔라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CCC에서 만든 거고 우리가 대부분 CCC 아는 거는 사형리를 많이 하시죠. 사형리 그죠? 알고 있는 4가지 뭐 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암기에서 우리가 전했던 것들 많이 써봤죠? 해보셨고 당해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래 하셨는데 CC에서 여전히 하지만 한계점에 봉착한 거예요. 이런 거죠. 제 아는 애는 홍성 아이예요. 충남 홍성. 근데 걔가 전라도 전주까지 학교를 왔어요. 전북대로.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CC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 해봤던 것처럼 이런 종이 이런 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에다가 이제 질문 적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번호 따고 뭐 이렇게 하려고 따잖아요. 예전에는 최소한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 과 선배이다 보니까 한 학년 선배든 두 학년 선배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주면요 해줬어요. 어쨌든 선배니까. 요즘엔요 백지로 낸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선배라 쳐도 나랑 관계성이 없으면은 전혀 그냥 백지로 낼 정도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관심이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완전 그 모멸감을 느끼다 보니까 힘든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그런 암기에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이제 약간 좀 저물어 가면서 좀 CCC 안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던 게 솔라리움이라는 도구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런 네모난 카드 안에 이만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사진들 그걸 50장이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깔고요. 이렇게 뽑아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요즘 상황, 요즘 근황, 너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진 3가지만 뽑아봐. 그럼 요즘 나의 현실 상황들을 뽑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왜 뽑았어? 안 나오네? 왜 뽑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왜 뽑았어? 그러면 요즘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왜 복잡해? 묻는 거예요. 요즘에 뭐 시험 때문에 요즘에 뭐 부모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야 계속 물어보면서 꼬리에 물듯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하면서 걔랑 대화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너의 꿈, 너의 바램, 너의 소망
그게 꼭 장기든 단기든 아무튼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꿈들과 바램들과 소망들을 듣는 거예요. 그럼 또 묻는 거죠. 아, 이거 뽑은 이유가 뭐야? 그럼 요즘에 뭐 좀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럼 어디 가고 싶어? 그럼 뭐 나오겠죠? 그럼 뭐 왜 가고 싶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그 애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점점 질문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원래 이게 자체가 도구가 원래 목적이 관계 전도용이니까 물론 CC 안에서는 이거를 전도용만 쓰지 않고 이제 처음 모임할 때 처음 뭐 새내기가 왔을 때 이걸 갖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용도로 많이 쓰지만 어떤 그런 마음 열기로 일반적으로 관계 전도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질문, 꿈을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질문이 이제 신앙적인 거로 바뀌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 이것들을 한번 뽑아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이런 걸 제가 하루는 한 애를 만나려고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맥도날드에서. 제 햄버거 사주면서. 제가 얻어먹은 게 아니라. 근데 사줬는데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햄버거 받는 순간 요즘 어떻게 지냈어? 제가 너무 뻔한 질문 던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얘가 하는 말. 햄버거 먹으면서 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먹튀 하겠다는 거죠. 먹튀. 알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애랑 대화하겠다, 애랑 뭔가 소통하겠다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애들 반응 어떠죠? 언제 가도 돼요? 저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개념 없는 정말 애들이 뇌가 없구나 할 정도의 반응이 많잖아요. 정말 뇌가 없는 애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걸 얻어먹는데 그 도망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쨌든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근데 물론 몇 번 찌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죠? 그래도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해봐 할 텐데 이미 마음의 벽을 닫은 거예요. 저 오늘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몇 번 찌르겠지만 안 돼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종이 꺼내서 깐 거죠. 이렇게. 아 그래 알겠어 한 다음에 깐 다음에 이제 호기심 쳐다봐요. 뭐지 하면서. 근데 걔 중에 어떤 애들은 절 째려봐요. 왜냐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타로 카드를 막 그래요? 타로 카드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전도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 제가 타로 카드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걸 분석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는 뽑더니 제가 똑같이 질문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 뽑게 만들고 뭐 꿈하고 어느 순간 50분을 지가 얘기하고 있는 50분을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낚였다고 오늘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낚였다고 이런 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얼마냐고 사고 싶다고 6,000원입니다.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솔라리움 치시면 돼요.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CC가 파는 거니까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C맨도 아니고 그냥 CC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돼서 쓴 것 뿐인 건데 이게 좋은 도구가 돼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애들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줄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해보라고 학교에서. 그분들이 알다시피 아시죠? 학교에서 공부만 안 해요. 공부 빼고 다 해요. 공부 다 해요. 맨날 매점에서 뭐 파는지랑 오늘 점심 저녁 메뉴가 뭐에다가 생포가 우울해지고 막 빡치고 내가 이러려고 학교 다니 이런 마음을 해도 학교 다니거든요. 어쨌든 애들이 그걸 이제 받고 학교에 돌아가서 점심 먹고 좀 시간 많이 남아요. 고3 정도만 학교에서 뭐 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특기평가 시키는 게 아닌 학교면은 대부분 30분 이상이 남거든요. 이렇게 그 받은 애가 까는 거죠. 자기 그 책상에. 애들이 몰려들어요. 왜? 심심하니까. 막 게임하는 줄 알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모여가지고 똑같이 알죠. 삶을 나누고 막 일상을 나누고 막 꿈을 나누다가 애가 질문을 이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대부분 애들이 그냥 싫어해요. 교회를. 그냥 싫어요. 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그냥 그게 이제 언론 매체 뉴스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 그잖아요. 뭐 많이 당해보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잖아요. 뭐 사기도 당해보시고 교회 안에서 뭐 알죠? 근데 이제 요즘에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기 당해봤겠어요.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워낙 뉴스에서 TV에서 그냥 워낙 안 좋은 얘기들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막 그룹이 뭔지도 있지만 약간 뭐라고 하냐 그 막 이렇게 드라마 중에서 알죠? 안 좋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 짜증나 막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상 이걸 암기해서 했다면요. 암기하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짭지면 헷갈리는데 그냥 일상을 나누면서 내 삶을 나누니까 애들이 듣는 거예요. 이걸 전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거야? 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야? 그런 거면 한번 가볼래? 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들과 소통할 때도 좋고요. 해보고 애들한테 한번 주는 거예요. 해보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예배 모임, 기도 모임도 하지만 기도 모임에는 오는 애만 또 올 거 아니에요. 물론 호기심 애들 오기도 해요. 뭐 낚여서 뭐 과자 먹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 가운데 좀 전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써보시면은 애들과 소통할 때, 특히 관계 맺을 때 좋다. 상황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이제 남자 청년 중에 경기도 구리 아시죠? 구리라는 지역에서 구리 광장에서 뭘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이고 뭐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청년인데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5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쉬니까 그러니까 구리 광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써 있어요? 사랑하는 복음을 선물하세요. 뭐 5월달은 뭐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선물해가지고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부스 같은 거를. 그럼 뭘 하냐? 물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광장에다가. 그럼 뭘 하냐? 이런 걸 나눠줘요. 자, 볼지 모르겠지만 돌에다가요 말씀 구절을 새겨서 주는 거예요. 돌을 파는 건 아니고 돌에 그 아시죠? 그 뭐라고 하지? 그 네임펜으로 적어주는 거죠. 남자가 쓴 거예요. 잘 쓰죠. 남자인데 엄청 잘 쓰는데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돌만 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에다가 명칭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 명칭을. 다시 말씀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돌 말고도 나무에다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요. 중요한 거는 서연이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성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재영이의 마음을 지키라. 뭐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어쨌든 말씀을 적어주는 건데 그냥 말씀 구절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명칭을 넣어서 줘서 선물을 주는 걸로 이제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돌전도 뭐 나무전도 하는 친구였는데 얘가 이걸 이제 평상시에 이제 주말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제 다가오더니 하나 해달래요. 자기 친구 주겠다고 하면서 그 절친이 있는데 완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완전 기독교 싫어한대요. 기독교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막 짜증내고 화내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주면요 찢어버리고 막 주지 말라고 짜증나게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내는 친구 그 정도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싫어해도 어쨌든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계속 고민 중에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고 부탁을 한 거죠. 그 청년한테 돌에다가 그 친구 이름을 적어서 달라고. 그래서 적어서 받아서 갔대요. 한 청년이. 근데 봐보세요. 이 돌을 줬죠? 친구한테. 근데 받자마자 던질 수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돌 아프잖아. 맞으면은.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 친구가 봤더니 충분히 기독교 싫어하고 막 화내고 빡친 친구인데 돌을 봤더니 안 버리고요.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래요. 말씀부정인데. 그 전까지 전도지는 찌라시 같았대요. 정말 찌라시.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와닿아서 버리지 않고 오려. 이게 뭐 보이는 이쁜 곳에 놓고 감사하다 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데 그게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근데 우리가 항상 다가갈 때 기존의 방식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가갈 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 드리면서 하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면 마틴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웃이 많죠. 그게 가족이 이웃일 수 있고 친구, 뭐 동생 이런 아이들, 맡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웃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래요. 근데 우리가 다가갈 때 물론 그들의 모든 기호와 모든 필요를 맞춰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다가갈 때 정말 이웃으로 그들이 그도 기쁘게 감동받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렵지만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맞출 수 없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중에 이런 방식으로 기존만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 얘기를 첫 번째 드리면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함께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을 구원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상대방을 구원할지 몰랐겠죠. 근데 그 행동이 결국 감사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한성우 이름이고, 켈리는 뭔지 아시죠? 캘리그라피 하는 형이 있으세요. 뭐 지금은 잘하시고 나중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 치면 나오는 분이신데, 어쨌든 이 분이 어릴 때부터 꿈은 화가였대요. 꿈은 그 재능은 좀 있었어요, 중학생으로서. 근데 중학교 때 친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명사진을 주시더니, 증명사진 아시죠? 우리 항상 돈 내고 찍지만 빡치게 만드는 사진 있잖아요. 돈 내고 찍었는데, 내가 재능 기운 받은 게 아니라 돈 내고 찍었는데 항상 내가 아닌 존재를 주고 돈 받고 이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게 거의 무슨 지하철에서 사진 찍는 느낌처럼 찍어주시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주셔가지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A4만한 그림에 그려드렸대요.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했던 말, 성우가 내가 너 미대 보내줄게. 미대를 보내주겠대요. 근데 사실 이 집안이 미대를 못 보내는 집안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의 딸이었던 본인한테는 그 고모였던 분도 못 보냈어요. 너무 집이 어려워서. 재능은 있었지만. 근데 우선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친할아버지가. 근데 안타깝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다시 결혼하셨는데 부자 할아버지랑 재혼하셔가지고 부자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거죠. 로또 맞은 것처럼. 근데 한번 망했다고 또 망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잘하셔가지고 여건이 되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자기 손주한테 내가 비록 내 딸을 못 보냈지만 너라도 보내줄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미안했는지 뭐 감사드리죠. 근데 그 말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참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마음과 약속과 말을 하지만 또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뭐 안 해주고 싶어서 못하는 것보다 우리 수많은 여건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못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이 형 인생 가운데 집이 어려워졌어요. 왜? 지금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니니까 모든 지원이 끊겼고 집이 어려워졌고 집이 월세로 바뀌고, 엄마가 참다가 집을 나가셨어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릴 때 엄마를 찾겠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알죠? 엄마 이름 뭐 주민번호 되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근데 못 찾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말은 진짜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은 못 찾는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못 찾았어요. 매 년마다 그냥 이제 그거 알죠? 요즘으로 따지면 주민센터 찾아가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 보고 엄마 이름이 아직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는 걸 보고, 살아계는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느끼고 살다가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3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연락?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보험 환급금 받아가시라고. 놀란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쪽에. 아니, 어머니 어디로 가셨냐고, 엄마. 그쪽이 당황한 거죠. 아니, 엄마한테 모르냐고. 모른다고 지금 엄마 아빠한테 10원이 넘었다고 어디냐고. 안 알려준대요. 못 알려준대요. 하는 말이 개인정보법에 따라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열받아서 장난하냐. 나 어떻게 알았냐. 개인정보인데. 나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뭘 했더니 그다음 알려준 게 강원도 춘천에서 돌아가셨다. 무덤이 어디니 알릴 수 없다. 그냥 돌아가신 거 알고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인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누가 보면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일만 펼쳐지고.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랑. 힘들었겠죠.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빠랑 살았는데 이 형이 대학을 썼을 거 아니에요. 20살 때. 대학을 썼지만 20살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재수했죠? 재수해서 대학을 갔을까 못 갔을까요? 가긴 갔어요. 못 가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붙었어요. 붙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간 거 맞는데 못 갔어요. 왜?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붙어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약간 마음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가출했어요. 집을 안 들어간 거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빠 연락도 안 했대요. 근데 하루 전화가 왔어요. 6개월 지난 어느 날. 어떤 연락 아는 분한테. 오늘 니네 아빠가 너가 온다 그랬다고. 나 지금 아빠랑 연락 한 6개월 넘었는데요? 뭔 소리예요? 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아무튼 니네 아빠도 온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빵집에 가서 오는 길에 빵을 드셨대요. 크림빵을. 근데 크림빵에 크림이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빠가 길에서 빵 먹다 가신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담배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이게 좀 안 좋았었는데 안타깝게 딱 막히게 돼버려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고,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고, 장례 치르고 25살에 군대 가게 돼요. 25살 군대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죠. 그리고 갔고, 대부분 군대에 가면요, 제대 전에 가장 원하는 소망이 뭘까요?
했더니 제대래요. 무조건 제대래요. 어쨌든 간에 제대는 아니고 휴가자래요. 군대 제대 전에 가자고 하는 소망이. 이 형은 휴가 제일 싫었대요. 왜? 군대를 가서 집은 사라졌고 나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튼 27에 제대했어요. 질문할게요. 27 상태가 어떤가? 지금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 아빠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내가 나온 것도 아닌데 나왔더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27의 젊은 나이가 사실이지만 자살을 생각했어요. 왜? 세상을 살만한 이유를 못 느끼고 또 믿음도 없었어요. 그때 전도를 안 받아본 건 아니지만 항상 거절했어요. 우리 집안 독실한 유교 집안에 절대 안 가다가 이 27 나이에 마음이 좀 그랬는지 그때가 어느 시대였으면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대가 아니라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그때 이 형이 자살을 생각했는데 그때쯤에 그 싸이월드 아시죠? 요즘에 원조 SNS 그거에 올려진 글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아시죠? 요즘은 따지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글 하나 올린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글?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좀 안정감이 생겼다는 걸 올린 걸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형한테. 아는 형한테. 형! 그 교회가 어디냐고. 나 가고 싶다고. 해서 27살 나이로 교회를 처음 가게 돼요. 그 마음이 좀 그랬는지.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 그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건 좀 분위기가 좋은 사랑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초코파이 드시고 좋은 교회여가지고 매번 가는데 알다시피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랑을 받다 보면 누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이제 보답을 해주고 싶잖아요. 밥 한 끼라도. 그래서 원래 마음은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은데 밥 한 끼를 못 사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았냐?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초등학생들 그림 알려주고 숙식, 밥, 잠자리만 제공 먹고 사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분의 재능이 뭐라 그랬죠? 그림. 그래서 그 얼굴 그려주는 거 아시죠? 캐리커처.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이었던 거죠. 선물로 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여자였던 거예요.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굳이 남자가 남자 얼굴을 굳이 그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결혼하게 됐고 두 딸이 있어요. 9살, 7살. 보배수가. 그런데 이 형이 하는 말이 나 있을 때 중반에 모든 걸 포기했다. 그렇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대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했던 나였는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가족, 아이를 주셨다고. 그렇다고 부자 되거나 엄청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누가 볼 때 그 소소한 삶, 대단한 삶이 아닌 소소한 삶조차 이룰 수 없는 존재였는 이런 나를 나도 날 포기했지만 그분은 포기해 나갔다는 고백.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이 됐다고요? 누가 올린 글 하나 보고 꽂혀서. 설마 생각해보세요. 그 글을 읽으신 그 아는 어떤 형이 그 올리기 전에 오늘 내가 글을 올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말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올린 거죠. 근데 그게 결국 한 사람을 살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 형이 어떻게 킬리하게 됐냐?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요즘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창의도 하시고. 근데 교회 갔을 때 알다시피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롤링페이퍼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회 때 이름 적어놓고 반갑다 즐겁다 하잖아요.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이쁘게 전학교에 물어본 거죠. 얘들한테. 이게요 캘리그라피라는 건데요. 쌤 잘할 것 같아요. 해서 독학으로 쭉 하게 됐고 이제 캘리 교수도 여시고 이런 거는 보면은 그 누구죠? 조혜련 아줌마 아시죠? 조혜련 개구먼. 원래 남녀 혼인교라고 일본 종교 빠졌다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신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런 고백도 이번 이 형이 적으셨고 받아와가지고 이런 문구 이건 그분 얼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중에 이런 문구 말고 이제 이런 했는데 감사하게 이 분이 결국은 그 누군가의 작은 글귀가 그 형한테 줘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카톡을 보낼 때나 문자를 보낼 때나 SNS 글을 올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열받으실 때 기분 나쁘다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느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들을 올리는 거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는 애 중에 경기도 일산 살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중1이었어요. 내가 연락을 와서 한 말이 이제 학교에 이런 기도 모임들 스쿨처치 세우겠대요. 중1인데 기특하잖아요. 대부분 중학생 뇌가 없거든요. 뇌가 있지만 내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너무 기특하게 하겠다 하니까 제가 당연히 하라 그랬고 학교 들어가서 내가 담임쌤 허락받고 쭉쭉 올라가서 교감
교장선생까지 허락을 받았지만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뭐 배틀그라운드 할 거 아니고 오버워치 할 거 아니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했던 게 교장선생 허락에 썼던 장문의 편지 A4 가득히 그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어떤 선생님 반 1학년 몇 반 누구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에 잘 갖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불법 아니 이런 거 저거 어제 보냈고 결국은 당장 허락은 안 받았지만 다시 찾아가서 허락을 막 하게 된 친구 있었는데 어제 너무 귀한 친구죠. 지일밖에 안 되지만 근데 걔가 새벽에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좀 애들 와요. 어떤 식으로? 주무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주무세요. 이 주무세요가 제가 자는 게 궁금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별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애도 자기가 새벽에 연락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요 중1인데요. 맨날 아빠한테 맞아요. 좀 마음이 짠했어요. 왜? 중1밖에 안 되는데 맞는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빠가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고요. 화풀이를 자기들한테 한대요. 막 쟁반 던지기 하고 막 펴고 숨고 동생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말은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 제가 이제 YTN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 방송에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어떤 말이죠?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힘들지,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대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 이게 마음이 짠했던 게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용어인데 이런 걸 듣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애들 이제 아무나 팩 걸었어요. 랜덤으로 아무나 보라고 생각나는 애들. 그때 그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픔인지 몰랐을 때. 근데 새벽에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아픔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낼 수 없는데? 뭐 좀만 참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 이미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걔한테 헛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못하겠고 고민하다가 이 말밖에 못하겠더래요. 어떤 말?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다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라는 반응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빈말일 수 있잖아요. 다음에 밥 사줄게, 다음에 얼굴 보자, 뭐 그냥 빈말일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말 같은 걸 수 있는데 그런 말의 반응이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저 마음이 아팠고 잘 챙기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꼭 아이들과 떠나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런 말들이 별 말이 아니고 일상 용어인데 서로 못하다 보니까 뭐 미안하다, 뭐 보고 싶다, 괜찮냐, 뭐 이런 말들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들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쭉 안타깝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뒷 사람한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글귀를 보고 한번 덕담처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래요? 이렇게 봐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 잘 커서 고마워. 말씀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잘 커서 고마워. 네, 충분히 잘 크셨어요. 네, 잘하셨고. 네, 이런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참 위로가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조만간 애들 수능 대본 망하겠죠. 그죠? 대본 잘 보지 못하잖아요. 다 망할 텐데 새벽에 또 끝나서 12월 말 넘어서 연락 왔던 애가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결정이 다 끝나고 거의 대학이 거의 뭐 서망이 없는 그 타이밍에 연락 왔던 애가 있었어요. 하는 말이 어떤 애가 다른 애가 저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팩트죠? 팩트 못 가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이미 끝난 애한테. 근데 오죽하면 저한테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 말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했던 말이 맞다. 사람들은 너의 대학에 따라서 어떤 너의 등급에 따라서 너의 과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그 다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막 유유하면서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 처음 마음 짠했던 게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은 아니거든요. 왜? 많이 노래 불러요. 당신은 사고받기에 아주 먼 옛날 축복합니다. 엄청 많아요. 축복하는 노래들은 네가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볼 일이 없는 게 없어요. 가요도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짜냈던 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의도한 건 누구는 아니겠지만 네가 뭔가 결과를 내면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돼 있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옆 사람 뒷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실래요? 결과와 상관없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결과와 상관없이 네,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우선 1부 끝났습니다. 1부 끝났고 네, 1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10분 안에 오시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끝나고 약간 좀 이렇게 질의응답 좀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제가 찾아가는 뭐 만남, 찾아가는 사역 같은 걸 하고 그게 이제 스크립트에 불리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옛날부터 이미 존재했던 말이고 제가 알던 이제 사실 저한테는 스승 같은 분이 만든 말이에요. 이 스쿨처치 말 자체를 옛날 같은 경우에 스쿨처치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스쿨은 스쿨이고 처치는 처치지 스쿨처치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됐는데 그 2000년 초반에 이제 제 그 스승 대신이 만든 말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 이 모임이 존재했고 저도 그 추억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우선 이런 과정 가운데 열심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스쿨처치라는 말한 학교 예배모임 기도모임 세워가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이 전주라 그랬잖아요. 전주가 물론 이제 전라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복음화율이 높고 좀 그게 뜨거움이 있는데 특히 저 어릴 때 특히 이런 모임이 많았습니다. 전주에 특히 이 보이는 학교는 전주의 공립학교고 지금도 이어지는 모임이고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인스타에 뜨길래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 모임이요 이제 매주 목요일날 저녁 때 모임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날 저녁 때 최근에 이제 교장이 바뀌시면서 원래는 이제 그 학교 안에 이제 그 학교 출신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들 관련돼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애들이 원래는 이제 자생으로 하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맡기게 됐는데 이제 그게 또 약간 폐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매주 가는 그림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위기가 생겨서 없었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풀어낸 게 그럼 토요일날 하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 토요일날 하는 그림이 바뀐 건데 어쨌든 대부분 자생력이 없어 버리는 건데 감사한 건 저 어릴 때 이런 모임이 많았고 이 모임은 엄청 오래된 모임이에요. 계산해보세요. 1974년도에 생겼어요. 1974. 45년 이상 된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공립학교인데 불구하고 이 학교가 저 어릴 때 추억이었던 거죠. 이 모임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주에. 그래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미션 스쿨이 아닌데 이런 모임이 여러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학교들 가운데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안 보여가는 시절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불탔다가 이렇게 항상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개척자들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되면 소극적이고 그 다음 년 어떻게 버티면 다행인데 끊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없어져 가는 게. 그러다가 2012년도죠. 7년 전에 이제 궁금했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다닐 때 하나님 이제 1월달 정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고 싶다는 작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1월달에. 그렇지만 1월달에 기도했지만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갔습니다. 왜? 집은 전주지만 그러니까 집이 연고지가 전주인데 서울 쪽에 있으니까 대학원도 서울이었고 교회도 서울이었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서 한 학기 동안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2학기를 전망해 봤을 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원래 기도 제목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가는 건데 안 되니까 기도가 바뀐 거죠. 어떤 식으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 좀 가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들 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나는 낚인다고 절대 알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어쨌든 낚였고 살게 됐고 이제 살게 됐는데 항상 하는 말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막 알죠. 내 인생을 바친다 이러시면 인생이 피곤해지시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응답이 돼가지고 2012년 9월달에 첫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포천 아시죠? 뭐가 유명하죠? 군부대. 또 뭐가 유명하죠? 어른들의 이동갈비가 유명하대요. 또 이런 말도 하세요. 막걸리가 유명하대요. 어디가 똑같은 말 하세요.
교회 분들이 다 말을 하세요. 막걸리 맛있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애들은 몰라요. 막걸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 어디 위에서 똑같은 말에 막걸리가 맛있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동네에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냥 아는 애들이 군대 부대가 이런 데 있다는 것만 알던 동네였는데 아는 애가 있었고 걔가 20살이었는데 재수 중이었어요. 근데 알던 애였는데 걔가 하는 말이 본인이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학교 안에서. 물어봐 주겠다고. 그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생도 있던 모임이었고 그때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와달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고요. 애들이 손님이 온다고 홍보해가지고요. 지하실에 일반 학교 남녀 모임이었어요. 40명을 모아놨어요. 제가 무슨 마커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고 원어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놓은 거죠. 어떤 느낌? 군대 위로방문 놓은 것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뭐 준다고 뭐 쪽파진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갔어요. 한 번씩 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이니까 이거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 물론 이게 학생 생활동은 알지만 스토리는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때 리더였던 한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냥 이제 뭐 생긴 줄 알았지만 거기에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이런 거였어요. 2명의 남자애들이 있었대요. 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뒷장에 아시죠? 이상 뭐 욕을 한다거나 이상 행동하는 친구 한 명 있었고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있는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돌 때가 있잖아요. 점심 먹고 왜 돌죠? 다이어트 해도 안 되죠. 열심히 돌아요. 그냥 기분 다 열심히 돌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공박감이 돌다가 열심히 도는 가족 가운데 어디서 난리는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 그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부름을 느꼈고 다가가서 함께 예배해도 돼? 하고 시작한 모임이 이 모임이었다는 말이 참 뭉클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이제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는 게 뭉클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전에 초등학교였는데 저는 뭐 전국에 뭐 7,000개 넘는 중고등학교들 가운데 이런 거 생각이 이런 거 아니었고 이게 제 주사역이라든지 이걸 제가 뭐 평생 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좋은 너무 추억인데 안타깝다. 왜 없어져 갈까? 한 학교로 그냥 찾아가겠습니다. 뭐 사역이라 이름보다 그냥 애들 만나러 가서 응원하겠다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고 했던 걸음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이런 여러 지역들 특히 이 태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애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아이한테 걔랑 전 어떤 사이? 그냥 페북 친구 한 번이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있었고 그게 2015년도인 것 같은데 메시지 이런 걸 보내면서 그때 영상들을 같이 보냈어요. 보라고. 애가 하는 말이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학교도 없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꼭 하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애들 하라면 절대 안 하거든요. 여자나 애들 절대 하라면 절대 안 해요. 하지 말든가 뭐 이렇게 좀 해야지 해요. 알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끝났는데 왜냐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모르는 애였고 그냥 페북 친구 나이한테 얼마나 많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요즘 일어나고 있어 주변에. 그냥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주변에 말해줄래? 이 정도였어요. 알겠대요. 끝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던 거고 강도사였나?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제가 교회 갔는데 주일날에 대부분 주일날에 교회 예배드리면 밥을 누구랑 같이 먹죠? 친구랑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밥을 먹으려고 그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제 앞에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았어요. 헐이죠. 담임 목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본인이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먹겠다고 앉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앉아버린 거야. 다음. 근데 그냥 드시지. 드시면 좋겠는데 또 말을 거는 거죠.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걔한테. 누구야? 너 학교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보는 거 어떻게 했니? 이거 놀라는 거예요. 미리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교인지 모르고. 원래가 전화 와서 대박이라고 놀랬다고. 나도 신기하다. 왜냐면 어디 교인지 모르는데. 근데 있잖아. 같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 하여튼 소름 어디 그 고3이었거든요. 페북에 올리고 산다 올리고 하게 된 모임이었고 그 이어지면서 뭐 태안고도 이어지고 뭐 태안 여중도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지금 여러 학교에 생겼어요. 이런 게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서 여러 지역에 생기는 감사한 일들이 생겼고 이게 어떻게든 SNS라는 걸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집회가 할 때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회는 잘 못 다녔죠. 뭐 제가 누군다고 불러주겠습니까? 그냥 SNS에 페북에 영상 만들어 올렸는데 그게 막 퍼지면서 막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막 우리도 하고 있다. 막 뭐 포항에서 뭐 저기 뭐 어느 동네에서 뭐
대구에서 먼저 연결되면서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과 소통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쭉 이어지게 됐던 것 뿐인 건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해남도 가게 된 거예요. 해남이 어딘 줄 아시죠? 땅끝. 왜 간 줄 아세요? 2015년도네요. 2015년도 10월달에 연락 왔어요. 누가? 해남 중딩들이. 중딩들이요. 하는 말이 저희가요 9월달에 슈퍼쇼를 세웠대요. 기특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들 뇌가 없잖아요. 근데 뇌가 없지만 감동을 받는데 하고 있어요. 기특하니까 제가 너무 기특해서 간다고 했어요. 기특하니까. 근데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를 배려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힘들까 도우지 말래요. 저 배려해주는 거죠. 했던 말. 아니 나 저번 달에 울릉도 갔다 왔어. 저번 달에. 나 저번 달에 강진 갔다 왔어. 해남 멀잖아. 진짜요? 오세요. 그래서 가게 되면서 페북에 올렸던 거죠. 어떤 거? 어메이징한 엄청난 애들이 중딩들이 어디에 있다? 해남에 있다. 올렸고 했더니 연락이 온 거죠. 누가? 그 애들 말고도 다른 애들이 해남고 애들 나왔어요. 또 보이면 안 보이겠지만 여기 털보 같은 애 보이시죠? 왼쪽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학생 같은 애 있잖아요. 안 보이겠지만 그 애가 연락 왔어요. 이름 태양이 이태양 본명인데 걔가 이제 그때 고1였는데 하는 말이 제가 사실요 고3 끝나면 교회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고3 수능 끝나면 교회 떠나겠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는 집안인 건 맞지만 본인이 믿음이 없는 친구였던 거죠. 이미 고1 때 유명했어요. 뭐로? 술, 담배, 기본. 토요일에 꼭 굳이 토요일에 술 먹고 주일학교 안 가고 굳이 엄마는 속이 썩겠죠. 딴 날도 먹는 것도 아니고 굳이 토요일에 먹고 주일에 누워있으니까 속이 썩고 엄마는 힘들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주먹으로 유명해가지고 해남에 있는 깡패가 스카우트 할 정도로 노은 애였어요. 근데 걔가 고2 때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 온 거예요. 필리핀을. 왜 갔다 왔을까 이 친구가? 선교가 목적일까요? 봉사, 선기 목적은 아니겠죠.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리겠다고. 네, 사진 찍어서 올리겠다고 페북에 여기 갔다 왔고 이런 목적으로 갔다가 네, 그냥 그런 목적으로 소소하게 의도치 않게 은혜 먹고 돌아온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2학기 때 성경책을 읽으니까 애들 뭐라 하겠어요? 2학기 때? 애들 미쳤냐? 정신 나갔냐? 뭐 구해주에 빠졌냐고 또라이냐고 뭐 이색처럼 핍박을 당해봤어요. 그 다음에 얘가 교회 다닌 애들이 핍박을 당해서 학교에 모임을 세웠던 게 쭉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걔 보고 이제 아무튼 이제 걔가 지금 이제 결국은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 총신대 신학과 갔어요. 예, 얼마 전에 군목시험도 봤어요. 붙은 거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붙었으면 이해가 안 돼. 공무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군목 이번에 붙은 거 같은데 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난 병 갈 줄 알았더니 지금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애를 보고 같은 교회 후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같은 교회 후배가. 알잖아요.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니어도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양아치 있고 이런 형이었는데 밖에 저러고 있으니까 도전 받아가지고 진학교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됐고 끝이 아니라 해남 거꾸로 하면 뭐지? 해남 거꾸로 하면? 남해도 세워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애가 세웠는데 걔가 이번에 졸업하면 20살 됐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따가 없어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없어질 뻔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이번에 한동대 갔는데 가기 전에 2월 달에 애들 모았어요. 남의 애들을. 그 집회 열어가지고 또 애들 여러 군데 생기고 또 이번에도 종종 예집회 하는데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10월 말에. 남해에 있는 이만하던데요. 얼마 전에 그 더 웨이브라고 부산에도 이런 연합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개됐던 건데 남해에는 7개 학교밖에 없대요. 7개 다 생겼대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의 움직임이고 인천도 요즘에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건데 감사하게 요즘에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전의 추억들이 또 예전의 역사들이 근데 예전과 지금 약간 다른 거는 예전은 이게 스쿨처치 때 학교 기대 모임이든 뭐 어떻게 불렀든 간에 이런 모임들이 선교단체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선교단체를 했던 사역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단이든 뭐 라이저비든 아무튼 우리가 알만한 그런 단체가 했던 사역들이었는데 요즘에 다른 거는 교회들이 한다는 교회들이 관심 갖고 붙는다는 게 좀 예전과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좀 어렵고 위기 가운데 눈이 다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으면은 애들 보러 온 거죠. 우선 이 모임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그 고3들이 졸업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꽤 이어진 모임인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사실요, 재작년에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끊겼다. 근데 저 그때 봤었대요, 고1 때. 근데 이제 고2 때 없었다가 고3 이번 연초에 다시 세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애들이 막 부러워서 막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는데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부르고 싶었는데
차마 이것 때문에 부르는 게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에 이것 때문에 와달라고 말을 못하겠고 혹시나 제주도에 올 일이 있으시면 와달라는 말을 보내온 거예요.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들인데 원래 알던 애들이고 원래 궁금했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가서 갔다 왔고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학교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또 감사한 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끊겼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애들도 없어진 것도 있지만 내부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외부 사역자잖아요. 학교 밖에서 내부인은 아닌 거죠. 어쨌든 외부인인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소도 못 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학교도 공립학교인데 딱 작년 정도에 이번에 선생님들이 바뀌시면서 믿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장소를 허락해 주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오히려 막 선생님 감동받고 있잖아요. 대박 이렇게 찾아온다고 감동받으셔가지고 음악실 빌려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애들의 열심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애들만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얘들의 항상 장점은 불같은 열정과 그런 건데 약간 내비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막 불 타지는 않지만 쭉 가는 그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의 좋은 연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와서 한 6년 있을 거래요. 6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돼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몇 명 같으세요? 이건 대구에 있는 모임인데 뭐 4명? 뭐 그래요? 뭐 4명이든 뭐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이러면은 봐보세요. 4명이나 치면은 뭐 드론이 찍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죠? 5명 다 찍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5명이 모이는 모임이 작년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모임이 5명도 뭐 많은 모임은 아니지만 그 전에 모이면요, 이 같은 학교에서 원래 이렇게 모임이 있던 아이에서 불과 그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몇 명인 것 같으세요? 1명에 2명이에요. 셀카 찍어요? 셀카 찍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놓고 몇 명이서 2명이에요. 2명이서 2년 동안 했던 아이들이에요. 어디서? 복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도 누가 보면 지하교회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장점이 보면 신경을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잡초 같은 믿음과 뭔가 낯선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제가 볼 때 이 모임의 독특한 특징들과 장점인데 단순히 학교에서 모이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원래 시작은 사실 딴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삶의 예배를 살아가고자가 기본적인 전제였는데 하다 보니까 전도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당연히 믿는 애 시작하겠죠? 그러면 애들이 와서 놀리고 도망가요. 불 껐다켰다가 도망가고 막 남이야, 밑탑을 막 이런 거 엄청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다가 애들이 와요. 호기심에 오고 막 따라와요. 또 고3 되면 괜히 기도하고 싶고 왠지 기도 안 하면 이제 안 될 거고 이런 마음 온단 말이죠. 또 과자 먹으러 오고 이래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의도치 않게 전도가 되고 이런 게 좀 신기했거든요. 어쨌든 이 학교는 2명이서 2년 동안 보셨던 모임이었어요. 작년 일인데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작년에 고3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연락 와서 뭐라 그러면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쌤이 하는 말이 너 지금 고3이지만 너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하잖아. 너 지금 몸 키워야 돼.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아이가 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100일도 안 나면 아이한테 지금 수능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아이인 거고 부모님도 듣고 하는 말이 맞다. 저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우선 네 몸을 챙기자고 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뭐 좀 어떤 가족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은데 그것도 마음이 짠한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근데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안 포기 하겠대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대요. 왜냐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거 하라고 2학기에 보내셨다고. 이게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딴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숫자나 떠나서 제가 몸은 좀 낫는 역사라도 있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몸은 더 안 좋아지고 병원에서는 학교 쉬라거나 그런 말을 듣는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이게 뭐냐. 내가 뭐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으키냐고 따지는 게 맞거든요. 제가 알죠. 다른 아이는 막 열심히 기침에도 참여하고 하는 아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던 아이인데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치방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하나님 뭐 살아계신 게 맞냐? 뭐 예수 찬양 알잖아요. 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구하시오 하면서 구원어들이 찬양하는데 안 구원받는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냐고 따지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그 아이는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는 게 뭐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나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고백이 너무 뭉클하고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진짜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나. 사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뭐 100명, 200명.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 고맙고 놀라운 은혜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누가 볼 때 숫자도 줄고 내 몸이 나빠지고 누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응답이냐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 멋있는 고백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결국 애들이 이걸 하면서 생기는 믿음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 모습과 성장만으로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불과 중학교 때,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였는데 원래 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마음이 있던 친구였던 거죠. 근데 걔가 이렇게 해가는 가족 가운데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모습이지 않냐. 그게 제가 볼 때 이 모임의 장점이자 가장 큰 수혜 같은 느낌으로 받아요. 감사하고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저기 경기도 어디지? 아무튼 뭐 남양 쪽에 있는 학교이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애들 좀 찍어봤어요. 함께 가볼게요. 제가 고2 때 저랑 제 친구 한 명, 저랑 친구 한 명이랑 진관이라는 후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같이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한 거는 진관이가 먼저 그 애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PT하고 싶은데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랑 PT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애들을 좀 보였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듣고 영덕이랑 저가 이렇게 진관이랑 합쳐져서 딱 세 명이서 매일 PT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세 명은 계속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동현 전도사님을 초청했죠. 저희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아직 애들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고, 또 그 교회 친구들도 더 많이 오게 됐고 또 저희 교회가 커지면서 통보도 하고 또 친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가 아니었고 금요기도회 때만 와가지고 기도하다 가졌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청소년부에 항상 이제 금요일 저녁에 끝나고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저 친구가 저희 학생 기도회 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눈에는 계속 보이던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가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이제 옛날에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요즘에 이제 학교 안에서 이렇게 또 허락을 받아서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있는데 한번 저 친구 보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학교에 오게 되고 또 우리랑 이제 알게 되고 월요일 이렇게 방송 5시부터 7시까지 처음에 여기 다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불러 서가지고 했던 그때 그 찬양을 하고요. 강도사님 말씀 듣고 저희 모든 별로 이제 조리 나눠서 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기도 하고 고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처음 끝나요.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이제 말씀 듣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허락을 주셨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저희 교회 전략을 크리스천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해주셔서 지금 2시간 모임을 갖고 특히 진덕고등학교가 남다른 게 곳곳에 이제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좋은 그리고 이제 저희 담당 맡으시는 선생님들 계셔요. 네. 그런 선생님도 저희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학생들도 그 시간을 다
했어요. 저희 모임 때문에 학원 시간도 빼거나 아니면 저 미루거나 다들 이 시간 참여하려고 프로가 되게 많이 되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드리는 예배인 거잖아요. 서로 기도해줄 수 있고 월요일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주일을 같이 시작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뭔가 한 주 동안 지냈던 그런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주를 끝내는 느낌이었으면 저희는 월요일마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느낌에서 이제 저희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한다는 느낌을 먹어서 드렸는데 약간 영혼이 남았을 때 다음 날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이런 걸 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같은 교회 친구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만나서 이어진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느끼는 기분, 감정 그런 거랑 여기서 나누고 느끼는 거랑 좀 달라서 되게 색다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는데 그린라인 목표가 저희 그린라인을 통해서 진적도를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너무 좋았고 이 안에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약간 다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만 약간 그런 전도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게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벌써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2년부터 우선 직접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벌써 한 7년이 좀 넘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만났던 중고딩들이 평생 중고딩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고3 애들한테 평생 고3이면 어떨 거 아니에요?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고3 아이가? 자살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 만났던 애들이 그때 고3이었고 벌써 26이에요. 막 26, 5 막 나이 엄청 먹었어요. 그중에 결혼한 애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중고딩을 만나고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대학생, 청년이 되면서 청년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일로라고 코레일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여름 겨울마다 20살 넘었을 때 한 주 동안 기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친한 그 목사랑 대화하다가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마 이게 이제 코레일에서 만든 여행 상품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랑 선교를 섞자는 말이 뭉클해서 원래 아이네일로인데 어이네일로 바꿔가지고 기독교 의미로는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나는 그 네일로기도 하고 일반 의미로는 4명의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청소년들 만나 함께 로드를 걷는 여행이 네일로기도 한데 4명이 한 주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 겨울마다. 그래서 이제 4명마다 컨셉이 있어요. 4명이 한 주인데 어떤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리더, 마가, 총무, 누가, 기록자, 요한, 중보기도자 이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처음 2015년 이렇게 다니고 나서 계속 다니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학교들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한 시즌마다 한 50개 가까이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방문하고 다녀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질문도 듣고 또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행도 하고 애들이 그 다음에 등하교 시간에 피켓 들고 막 응원하는 시간 있잖아요. 넌 잘 살고 있다 뭐 넌 소중하다 뭐 이렇게 좋은 응원을 하고 잘 끝냈어요. 1회를 2015년 12월 달요. 벌써 이번 연도 이렇게 벌써 4년 반이 된 모임이 됐어요. 사실 이번 겨울이 시즌 9니까 어쨌든 그때 2016년 여름이 딱 두 번째 시작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비싸진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음원카드라는 거였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이쁘지도 않았고 그냥 백지에 명확하게 아시죠? 백지에 그냥 묶고 백지에 그냥 묶고 이렇게 등하교 시간에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아이씨 나처럼 짜증나게 찌라서 이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이런 거 굳이 주냐고 등하교 시간에 짜증나게. 근데 딱 돌렸더니 걱정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뭐 넌 소중해 등등 좋은 말들이 적혀있는 거죠. 보더니 딱 그렇게 돌리고 보고 씨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찌라시가 아니니까. 반에서 하는 말 친구들한테 야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냐? 나 무슨 학원 가는 줄 알았는데 대박. 우리 응원하러 온 거 엄청 좋아하면서 안 버리고 막 지갑에 6개월 놓고 다니고 페북에 올리고 막 그래요. 당황했어요. 왜? 버려도 되는데 굳이 안 버리고 보관하고 막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애들 용어로 취저가 되는구나.
취향 저격. 그래서 그 이후에 이쁘게 개량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세요. 넘어가자. 이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거지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 거지 같은 게 이렇게 이뻐졌어요. 작품이 됐고, 그 중에 이런 문구도 있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어. 네. 라임인 거 아시죠? 오타 아니에요. 리을자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인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덕덕처럼?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실래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을 충분히. 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항상 느끼는 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데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아이가 너는 잘하고 있지 않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잘하고 있지 않다 팩트.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렇게 놀리는지 알 수 없는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 똑같은 말을 어이가 없는 말이었는데 어제 이 말을 제주도 가서 나오는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요. 그때 받은 아이가 이 문구를 뽑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짠했어요. 왜? 이게 좋은 말은 맞지만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울리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말인데 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짠했어요. 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거 갖고 울 거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애들이 이런 말이 필요한데 못 듣고 산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거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이 뒷면에 백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체에 스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예요. 앞에가 묶고. 이 받은 아이가 뒷면에 쪽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누굴 주는지 아세요? 전 남친을 주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당황했어요. 뭐 하자는 거지? 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나 어이가 없어. 둘이가 연애하려고 다시 관계 회복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뭐 관계 회복 역사, 연애 회복 바라는 것들도 아닌데. 어쨌든 이걸 제가 나눠드릴 건데 나눠드릴 거예요. 한 개씩, 한 장씩. 우선 소개드릴 게 같은 문구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래서 혹시 같은 거 뽑아서 둘이 인연인 거예요. 얘들 중에 뽑더니 막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면서 하나만 또 뽑아보면 안 돼요? 뽑더니 막 대박 우리 같은 거 뽑았어요. 막 2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밥이나 먹으라는 2년 정도예요. 아시겠죠? 밥 한번 드세요. 근데 얘들 중에 왜냐면은 간혹가 남자 둘이 뽑을 때가 있어요. 남자 둘이. 느낌 묘해요. 무슨 사이가? 그냥 브로맨스 정도 생각하러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친구가 전 대부분 청소년들 주지만 제 친구 목사는 교구사역을 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드린 거예요. 집사님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싫어하겠습니까? 대놓고 좋은 말인데 근데 어떤 권사님이 뽑으셨는데 60 넘으신 권사님이 뽑으셨는데 문구가 이상했나 봐요. 째려보더래요. 그 목사를 어떤 분 뽑은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60 넘으신 권사님이 자기 거서 고마워. 그래서 뭐 빡쳐가지고 장난하냐고 너가 큰 자식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목사가 쓰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용어지만 성경 말씀 아니지만 일반 용어로 이건 해준다는 마음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한개 뽑아볼게요. 하나씩 뽑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하나씩 뽑으시면 돼요. 다들 말씀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 못 보시면 그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거죠? 항상 말씀 뽑을 때 그걸 기도하는 뽑는 거가지고 근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뽑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다 뽑으셨죠? 그럼 몇 분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계신 분 못 뽑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또 선생님은. 똑같습니다. 같은 거 보셨어요? 식사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예, 선생님. 가장 가벼울 때가 간지나. 가장 너더울 때 간지나. 와, 맞습니다. 그때 보셨어요? 와, 둘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노란색 우리 입으신 선생님.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데 너를 직접 본 적이 백순이 불여일견에 넓은 역시 이쁘다. 있으세요? 식사하셔야 되겠네요. 같은 거 보셨대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와, 그러시고 우리 남자 선생님 우리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한번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자 우리 선생님. 너를 응원해. 코끼리 아니어도 꼭 길이 아니어도. 하상욱 씨가 만든 말인데 없으세요? 둘이. 와, 원래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없는 분도 있어요. 진짜 없는 데 있거든요. 간혹가다. 근데 이제 있으시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에 나무를 심는다.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에 나무를 심는다. 없으세요? 뒤에 계세요. 시작 하시고 우리 김성규 목사님. 걱정 마라. 시련은 얼음과도 같다. 반드시 녹는다. 네. 없으세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가 할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 네. 늦게 핀 꽃은 있지만 피지 않은 꽃은 늦게 핀, 예, 같이. 성함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인데,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 사실 핸드폰 많이 쓰고,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해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받고 하나만 더 뽑아가면 안 돼, 이런 거 눌러있더니, 보면은, 어쨌든 애들과 소통할 때 이런 것도 좋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과 자격과 자질은 없거든요. 우리는 그 많은에 집중하기보다 그죠?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또 많은 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결과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큰 비전과 큰 꿈을 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향한 마음과 어릴 때 추억 가운데 감당하고 한 청년의 어려움들과 한 청년들의 또 어떤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했을 따르는 거거든요. 핵심은 저는 어떤 큰 것보다 그냥 그 만나는 거 소통하는 대화들과 그런 것 가운데 주신 마음을 했을 따름인데 어쨌든 쭉 이어지게 됐는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딱 한 2개 남았어요. 보면은 한 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이 보면은 한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 보면은 그 교사 10계명 그 중에 이제 와닿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볼지 모르겠지만 땡겨봐야지. 1, 2, 3, 4번 함께 한번 읽고 1, 2, 3,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르치지 말고 같이 놀아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부분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소중한데 우리가 전도, 가르침, 변화, 부흥이라는 앞에 부분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전도든 가르침이든 변화, 부흥이든 있고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 앞에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뒤에 부분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뒤에 부분이 뭐죠? 사랑하는 거, 같이 노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한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앞에 부분, 결과라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서 뒤에 부분을 감당해 나갔을 때, 회복해 나갔을 때 앞에 부분은 그분께서 하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개 마지막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논쟁을 이김으로써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다.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전도이다. 어떤 책에서 나왔던 글귀 중에 하나인데 그쵸? 사실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어린 왕자라는 책을 봐도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영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그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결과나 역사나 그런 것도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얻는 사역을 끝까지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기도할게요. 1분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인 내가 먼저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귀한 영혼들과 관계 맺는 것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신 자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이런 고민과 생각들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모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한 한 영혼을 맡긴 긴 영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와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려고 함께 울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끝까지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람들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고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고 참 흑역사인 인생의 추성일지 모르겠지만 그분께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하신 그분의 역사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귀한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멋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선 저는 했는데 혹시 아직도 살짝 시간은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한두 가지 정도라도 함께 좀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계시면은 좀 이렇게 이야기 듣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원래 한국 사람들 원래 이런 거 안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원래 적어서 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익명을 좋아해가지고. 예. 네, 말씀하세요. 사역적인 질문 같아서 저기 한데 예. 그 학교에서 그 모임이 예.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연결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연결이 되어서 차후에 이렇게 좀 더 좀 말씀해 주시면 그 학교에서 그 모임들이 예. 교회와 이게 연관이 돼서 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학교 뭐 연결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요즘에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요즘 교회들이. 예,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 대안을 찾는 과정 중에서 교회들이 학교 모임들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히려 이제 경쟁이 붙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합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학교에 한 3개 모임이 있던 모임이 있더래요. 모임이 다양하게. 그래서 서로 하고 본 게 그나마 요일마다 다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안 겹치게라든지, 또는 서로 합의해서 여러 교회 같이 하는 학교를 섬기되 이제 서로 이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가고 어떨 때는 어떤 교회 가고 이렇게 좀 합의하는 거. 안 그러면은 이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좀 분쟁이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 요즘에 좀 고민하는 시기여서 어쨌든 이게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애들이 시작하게 되거나 또 어쨌든 학교 안에 누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그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들과 외부 사역자랑 연계하는 그런 그림으로 풀다 보면은 이게 요즘에 많이 그래도 하는 또 뭔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역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은 하다.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영상들 좀 잠시 봤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원래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애들이 먼저 요청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래서 몰래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이제 잘 얘기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아는 분 중에 그 학교 중에 중학교였는데 너무 기특하다고 몰래 들어가다가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셨어요. 모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그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몰래 들어가지 않고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리 아저씨가 처음에 막잖아요. 같이 줘보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누구 계십니까?
저 그러니까 뒤에 계세요. 그래?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항상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뭐 시켰습니까? 왜냐면 우선 지금은 많이 다니지만 처음에는 뭐 한두 개 다녔던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났을 때 사실 좀 단기 알바도 좀 했었어요. 뭐 노가다 좀 살짝 해보고. 왜냐면 뭐 돈을 달라고 저 주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뭐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 파는 거예요. 이런 거 팔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강의 가면 또 이제 주시기도 하고. 근데 애들 만날 때는 안 받죠.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말 나왔지만 애들 만날 때는 거의 간식을 쏘고 줘.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간식 간단하게 뭐 젤리, 마이쮸 이런 거 주고 오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헌금 걷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약간 감사한 거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어쨌든 속했던 단체 그 분이 제가 볼 때 거의 망했어야 되거든요. 2002년도에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볼 때 이분은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안 망했어요. 어쨌든 잘 이겨내셨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심어줬던 마음이 뭐 이런 거였어요. 주를 위해 살면 개구생은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전히 DNA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출신들이 다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좋았던 추억이었어요. 결국은 누굴 만나느냐는 거죠, 사람이. 어릴 때 정말 내성적 끼고 열등감 많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 없던 그 학생이 그거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어쨌든 안 망하고 또 잘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게 결국은 후배들한테 또 어떤 다음 제자들한테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게 신겨지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를 살면 개고생하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받을까요? 한두 번 정도? 우선 목사님 아까 아니요 저는 같은 괜찮은 거였어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 한 분 용기 내시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손 드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학생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일반 선생님들하고 마주쳤을 때 반응.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어가세요. 괜히 우리가 괜히 쫄려서 그래요. 괜히 쫄려서. 어떻게 오셨어요라든가.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그 관계성을 맺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할 말이 없더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들어왔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성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통해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 아직 못 만났지만 통해 들어가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항상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외국인인 거 누구나 아니까. 그럼 저 누구 쌤 보러 왔어? 그러면은 그래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무조건 맺으셔야 돼요. 내부인하고 내부 졸업자랑. 안 그러면 쉽지 않으세요. 진짜 잘못하면 모임이 없어지고 괜히 민폐 끼치는 게 있어서 그 관계성을 내부인과 어쨌든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과 관계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저 청주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꼭 학교 선생님과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동아리 이런 거여서 이게 동아리 이렇게 해서 또 요즘은 다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 다 이거 써야 돼요. 들어가면 뭘 안 물어보세요. 특히 초보 다니면 뭘 안 물어보거든요. 그전에 내가 몰래 훔친 게 아니고 이게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안 물어보세요. 그분들 별로 관심 별로 없으세요. 생각보다. 대놓고 너무 들어가면 뭐라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좀 적당히 잘 알아서 들어가면은 그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